안녕하세요. 청담연령원 대표 임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영어 집중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들이 저희에게 와서 테스트를 이제 보게 돼요. 테스트를 보고 제가 부모님에게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데 최근에 테스트를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보였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거나 교육 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의 학업에 대해서 의외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코칭하는 부분이 조금 뭐랄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뭐 등잔 밑이 어둡다 또는 내 자식은 내가 못한다 뭐 이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방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은 이렇게 그 집중 관리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그러면은 그걸 시행을 했을 때 학생들이 눈에 띄게 이제 달라집니다. 정말 눈에 띄게 달라져요. 많게는 몇 달, 적게는 한 4주. 저희와 달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학습 체력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다 알고 굉장히 기뻐하죠. 학생들이 국제학교에 가서 또는 뭐 미국에 가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버릇을 갖게 되고 자기 스스로 엔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 엔진을 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법을 갖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는 법 자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이 공부하는 법을 저는 저학년 때부터 가르쳐 주고 싶다. 저학년 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면서 가르쳐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영어겠죠.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영어 공부는 저는 두 가지 트랙으로 달려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트랙은 테스트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즉, 테스트 영어를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니어 토플이고요. 그리고 5학년 학생들은 IBT 토플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트랙은 리딩하고 이제 라이팅인데,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서머라이징 훈련이 제일 좋다고 봐요. 학생이 어떤 좋아하는 아티클이 있고 요약하는 그런 훈련을 갖다가 계속 하게끔 해주는, 그리고 지도자가 학생이 요약한 거를 토대로 해서 리라이팅 해주거나 학생에게 리딩을 같이 학습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이 두 트랙을 달린다 그러면은 학생은 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2013년서부터 꾸준히 했던 내용이고요. 2013년서부터 저희가 공부시킨 학생들이 많은 좋은 결과를 갖다가 안겨줬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좀 공유하고자 안내드린 겁니다.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좀 부족한 결과, 부모님이 생각했던 거와 좀 충격적인 결과, 이렇게 나온 학생들을 보면은 이 두 트랙보다는 오히려 테스트 영어를 안 하고 이쪽으로만 치우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트랙을 병행하는 학생들 중에서 잘못된 케이스는 제가 만나지 못했고요. 어느 한쪽으로 책 읽기, 독서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친 학생들이 테스트 영어에는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테스트 영어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영어 실력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딩하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점수로 계산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캠프를 간다거나 대학교에 뭐 원서를 쓴다거나 고등학교 보딩스쿨로 원서를 쓴다거나 주니어 보딩스쿨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다 테스트 영어가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 영어를 하면은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가 있어서 매진하게 돼요. 단어도 열심히 외우게 되고, 그리고 결과를 부모님이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보름에 한 번씩 테스트 보라고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 그 테스트 결과의 추이를 보면서 학생이 잘하고 있구나를,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 가르치거나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또는 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지? 교정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테스트 영어는. 그런데 반대로 책 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가서 교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모든 교과목이 다 맞춤으로 할 수가 있어요. 도표상으로 테스트 영어 학년별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학업적으로 이제 우수한 학생 또 일반 학생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고요.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이제 구분했습니다. 자, 우선 저학년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은 주니어 토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적으로 이제 보통 주니어 보딩스쿨 가는 거고요. 또 이 성적으로 뭐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이제 레벨을 나눠서 영어를 수업하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주니어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토플 프라이머리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 테스트는 좀 쉬워요. 초등학교 3학년 또는 2학년, 1학년 뭐 이런 학생들이 해도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중학교 1학년 이상인 학생들한테는 학업적으로 좀 우수한 학생들은 이제 IB 토플 무조건 추천하고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학교 2학년까지는 주니어 토플 테스트를 해요. 왜냐하면 IBT 토플 같은 경우는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독서량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한테는 IBT 토플을 하는데 독서량이 없는 학생들, 그냥 일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한테는 그냥 주니어 토플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중3 학생들한테는 저희가 듀오링고 테스트를 해요. 아무래도 듀오링고 테스트가 좀 독서량이나 또는 그런 지문이 어렵진 않아요. 토플처럼. 자, 그만큼 이제 토플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3 학생들한테는 학업적으로 우수한 학생들 IBT 토플, 그리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듀오링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자, 첫 번째 국제학교 입학 준비 학생, 그리고 국제학교 재학생. 국제학교 재학생들 꼭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보딩스쿨 준비 학생, 그리고 미국 대학교 준비 학생.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미인가 국제학교든 국제학교든 재학생들은요, 반드시 9학년 때 토플 100을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아카데믹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9학년 때 토플 110을 넘기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토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옛날에 뭐 PBT 봤을 때의 분들은. 근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지금 영어 실력 이꼬르 토플인 것 같아요. 토플을 처음 보는 학생도 그냥 봤는데 110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은 토플 준비를 따로 안 해도 시험 보면 나온다. 그런데 그냥 봤는데 토플이 7, 80 나오거나 70 언더로 나올 경우에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인가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특히 토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토플 학원을 운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집중 영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렸고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의 학생들 또는 5학년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은 저희한테 와서 상담받는 게 좋습니다. 모든 상담 다 유료로 진행되고요. 예약은 위 전화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